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저는 아까 해놓고 갔는데 에러가 나서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하려고 했던 게 스타터 프로젝트였고, 얘를 하려고 할 때 넥스트에서 이거 다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 가지 클릭하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0%에서 진 적이 없다가 갑자기 무슨 에러가 나면서 끝나 있더라고요.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롬복 체크 안 하고 먼저 만들면 돼요. 근데 우리 롬복 쓸 거라고 했죠. 처음에 이렇게 체크 안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써요? 나중에 추가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롬복을 제외하고 두 가지만 갖고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문제없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죠. 자, 이러고 나서 프로젝트에 우클릭하고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스프링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우클릭 밑으로 내려가서 스프링, 여기 보면 add status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 때 무조건 한 번에 다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체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충분히 추가를 해도 돼요. 얘도 아까처럼 똑같은 창 나왔죠. 여기서 이제 롬복 추가하고 넥스트 하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둘 다 선택해서 피니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설정 파일 안에 내용을 추가해 주냐 라는 건데, 어떤 거에 추가해 줄까 하는데 둘 다 그냥 하시면 돼요. 선택해서 피니시 이러면 롬복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롬복이 되나 안 되나는 사용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바로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되고, 아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냥 데모 어플리케이션 하나 연 다음에 새로 클래스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만 할 거라서 여기다가 할 거예요. 클래스 뭐 아티클,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던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고 치고, 이 안에서 int id, 스트링 타이틀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 아직 저장을 안 했어요. 저장을 하고, 이 아웃라인도 제가 일부러 안 끄고 여러분들 뭐 보여드릴 거 있다 하면서 남겨놨었잖아요. 얘로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 아웃라인에 뜨고 있는 거 잘 보세요.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더니 여기에 이게 추가된 거거든요. 자, 이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제가 이거를 잠깐 주석을 걸고 저장하면 사라졌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클래스의 뭐 변수나 메서드들 여기에 다 표시가 돼요, 아웃라인에. 그래서 그거 보려고 해놓은 거였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게터 세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롬복을 적용을 안 했다고 하고, 여기서 우클릭, 소스, 여기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그냥 있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우클릭 소스에 generate getter and setters 라고 있어요. 들어가서 필드 다 골라주고 generate 하면, 자, 이런 식으로 get, set, 메서드가 필드만큼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 하나 더 해봤던 거, 여기서 소스, toString 이런 것도 해봤죠? 이렇게 toString 나오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롬복을 쓰지 않으면 손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자동 완성 기능이 있다곤 해도 이거 클릭 몇 번도 귀찮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롬복이라는 걸 쓰기 위해 설치를 한 거였는데, 롬복은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자, 클래스 위에다가 골뱅이 데이터 라고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시면 롬복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저장하면 왼쪽에 어떻게 됐어요? 엄청 뭐가 많이 생겼죠? 자, 우리 지금 id랑 title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어요. 변수가 get id, get title, set id, set title. 일단 getter랑 setter 다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자동으로 equals 뭐 해시코드, toString, 기타 필요한 것들까지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저처럼 지금 이걸 따라 했는데 여기 아웃라인 같은 거에 안 떴다 이러면 롬복 적용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아까 처음에 롬복 초기에 했던 설정 있죠? 그거 다시 하셔야 돼요. 지금 안 뜬 분이 있을까요? 혹시? 안 뜨셨어요? 겸주님도 안 뜨셨고? 자, 잠깐만요.
실제 이 STS 파일. 처음에 우리가 롬복 세팅을 할 때 m.m2 폴더 찾아가서 레파지토리에서 이제 STS 추가해주는 과정, 그거 반복적으로 한 번 더 해보시고 STS 껐다 켜봤을 때 되면 된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럼 또 해보셔야 되고 또 해보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약간 해답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롬복은 이런 식으로 get과 setter, getter와 setter 알아서 만들어 준다, 이거 하나만 붙이면 다 해결. 이래서 우리가 안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지워도 돼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자, 그럼 이제 진짜로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
com.koreait.demo 여기 패키지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N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데모 옆에다가 컨트롤러 라고 하는 패키지도 하나 구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네임을 USR 홈 컨트롤러 이렇게 짓겠습니다. 패키지 꼭 추가해 주시고요. 그래서 클래스 생성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다가 컨트롤러라고 할 건데 얘도 자동 완성돼요. 적당히 쓰다가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시면은 나옵니다. 컨트롤러 넣어주고 그 다음 이 밑에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애를 또 해주고 소괄호 이 안에는 USR 홈 메인.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매핑 웹서블릿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매핑 딱 시작하는 첫 번째 이 슬래시 없으면 안 돼요. 이거 빠지면은 정상적으로 요청 처리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이제 서버를 통해서 제공받는 앞부분이 IP 부분이랑 여기에 포트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컨텍스트 패스가 들어오고 여기까지가 이제 서버에 관련된 세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매핑 주소, 요청 주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요청 주소로 들어올 때 첫 번째 이 슬래시가 없으면 지금 이렇게 써주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만약에 이게 없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걸 제대로 요청으로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핑 주소 쓸 때 앞에 슬래시 이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뒤에 거는 여기까지만 가면 되니까 더 이상 없어도 되겠지만 앞에 거는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골뱅이 리스폰스 바디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만들 겁니다. 퍼블릭 스트링 show main. 자, 그 이전에 서블릿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메서드를 못 정했죠. 무조건 2개다 아니면 2포스트였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메서드 마음대로 만들어도 돼요. 이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이 한 줄 때문에 이렇게 요청이 딱 들어왔을 때 이 메서드 요 밑에 있는 이 메서드를 실행하겠다 라고 만들어 준 거라서 이제 서블릿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폰스 바디 얘는 이 메서드 자체가 응답 화면을 만들어서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거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는 리턴 타입이 있는데 리턴 값을 안 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리턴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서버 켜주고 저는 8080 뭐라고 하네요. 이거 서버 설정 안 들어갔네. 아, 다시 만들었지 나. 이거 좀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리네임 해서 프로퍼티스 지우고 YML 바꿔주고요. 설정 파일 들어가서 서버 포트 여기에 8081 이렇게 저장해주고 다시 서버 켜볼게요. 이제 뭐라고 안하네요. 8081로 잘 켜졌고 여기서 로컬호스트 8081에 지금 USR 홈 메인 이라고 하는 요청 주소였으니까 입력하고 들어가면 안녕하세요가 나오는 것까지, 여기서 안녕하세요 1로 저장하면 지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뭔가 여기서 수정사항이 생기면 얘가 알아서 서버를 한번 리로드 해요. 이거 웹서블릿 했을 때랑 똑같죠? 비슷해요. 얘가 리로드를 하고 나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바뀌는 거예요. 이 결과는 이 리턴 값 때문에 나오는 거겠죠? 얘가 만약에 리스폰스 바디가 빠졌다, 이게 없다, 그러면은 결과를 잘 보여줄까요? 얘는 못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 메서드 자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이 어노테이션이 없으면 얘가 자체적으로 대답을 못해요. 이렇게 빼고 써야 되는 경우는 그럼 뭐겠어요? JSP한테 1 넘길 때, 그때는 얘 자체가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1을 넘길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거 안 써줘야겠죠? 오히려 쓰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얘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웹 서블릿 가지고 할 때 뭐 서블릿이 아예 없던 게 새로 만들어졌다 이러면 그때는 서버를 한번 껐다 켰어야 됐죠. 근데 이 스프링부터 들어와서 내장 톰캣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얘가 알아서 리로드 하면 인식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이걸 그대로 하나 복사한 다음에 뭐 이름 바꿔주고 요청도 바꿔줄게요. 그리고 여기 안녕하세요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서버가 리로드 됐죠. 자, 원래 서블릿 같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넣어도 못 찾아야 맞아요. 근데 얘는 잘 찾아요. 훨씬 편한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딱 느끼시겠지만 우리 서블릿은 하나의 요청을 하나의 서블릿이 받았죠. 그러니까 한 서블릿이 두 개의 요청을 못 받았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봤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훨씬 편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 기능마다 서블릿이라고 하는 파일을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그 유사한 기능들끼리 컨트롤러로 묶어서 이 요청은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으로 처리를 할 거고, 얘가 받아오면 얘를 실행할 거고, 얘가 받아오면 얘를 실행할 거니까, 그쵸? 이제 그 이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좀 편하게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건 어떨까요? 리턴을 인트로 하겠대요. 문제가 없겠죠? 화면에 2가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쯤 알고 계시면 좋은 건데, 지금 인트를 리턴했고 화면에 2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인트 리턴 하겠다 했고 리턴 2를 했으니까 2가 나왔어요. 자, 그럼 얘는 숫자일까요? 이건 막 엄청 막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은 건데, 얘는 화면에 그려진 순간 그냥 텍스트예요. 왜냐면 이 화면은 우리가 뭘로 그렸어요 그동안? 네, JSP HTML을 사용해서 그렸죠. 맞아요. 자,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우리 뭐 했어요? 화면에 있는 텍스트는 HTML로 볼 거야 이런 거 했었죠. 화면에 뜨면 텍스트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숫자건 실수건, 여기 실수 같은 것도 다 돼요. 더블 해놓고 여기다 2.5 다 돼요. 어차피 리턴 타임 매칭되면 메서드는 문제 없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잘 나와요. 근데 얘가 정말 숫자는 아니다. 화면에 그려진 순간 얘는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다, 글자다 라는 거죠. 이건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런 건 가능하겠죠. 이러면 결과 뭐 나올까요? 4.0 나오는 거예요. 연산은 자바가 한 거고 그걸 토대로 리턴, 최종적인 결과를 화면에 남긴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숫자가 맞아요. 실수가 맞는데 여기로 넘어온 순간, 이게 화면으로 넘어온 이 순간 얘는 그냥 텍스트입니다. 4.0이라고 하는 텍스트예요. 이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저랑 똑같이 하셨으면 8081일 거고, 만약에 8081이 안 돼서 본인 걸로 다른 걸로 했다면 포트는 본인 걸로 맞춰주시면 돼요. 지금 메인은 하나 있으니까 1로 하죠. 이렇게 요청을 딱 보냈다고 했을 때 화면에 처음에 0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 요청 보낼 때 얘가 이렇게 증가되게 한번 해보시죠. 같은 요청이에요. 서로 다른 요청이 아니라
처음 요청 보냈을 때 0이고 그 다음에 요청 보낼 때마다 1씩 증가되게끔 화면에 증가된 값으로 보이게끔. 이걸 한번 잠깐 시간을 들여볼게요. 해보세요. 자, 얘는 간단한 거니까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일단 0이 떠야 된다. 여기서 요거까지는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메인 1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을 때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이름만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 자리에 0이 나와야 된다. 자, 이것까지는 뭐 당연히 간단한 거죠. 0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 요청을 계속 다시 보낼 때 이 0이 1씩 증가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여기다 리턴 0을 박아놓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얘는 0을 보여줄 거잖아요. 그쵸? 그럼 리턴을 애초에 0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숫자가 한 번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변해야 된대요. 그럼 일단 뭐가 필요해요? 그쵸, 변수가 필요해요. 변할 수 있는 수, 변수 필요하겠죠. 근데 그 변수가 이 메서드 안에 있대요. 의미가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네, 바깥에 있으면 돼요. 전역 변수로. 자, int 뭐 count cnt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얘는 전역 변수잖아요. 그죠? 그럼 요 안에서 뭐 하면 돼요? cnt를 1 증가시키고 cnt를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전역 변수 어차피 초기화 되는 건 알지만 우리가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를 한번 깔끔하게 해주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새로 고침을 해보면 서버가 리로드 되면 그 전에 쌓여있던 기록들은 다 날아가고요. 새로 고침하면 첫 단계로 돌아가거든요. 지금 서버가 리로드가 당연히 됐겠죠. 내용이 수정됐으니까. 그러면 얘는 새로 고침하면 뭐 나오겠어요? 1 나와요. 1. 네. 왜 1 나와요? 0부터 나오면 좋겠는데 왜 1 나오죠? 그쵸, 증가시키고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1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보여주고 증가를 시키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안 되죠.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 자, 후위 연산자, 우리가 플러스 플러스 2개 붙이는 거는 이제 1 증가시키긴 하는 건데 이 1 증가를 후위 연산으로 작동이 돼요. 이거 처음에 반복문 여러분들 전위 연산자랑 후위 연산자 들어보셨나요? 이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있으면 후위 연산자고요, 얘가 앞으로 오면 전위 연산자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디스를 좀 붙여놓고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좀 상황에 따라서 쓸만한 게 있어서. 자, 지금 리로드 됐으니까 다시 새로 고침하면은 CNT는 0으로 초기화가 된 상태예요. 새로 고침하면 뭐 나올까요? 1일까요? 0일까요? 얘는 0부터 나와요. 왜 그런 거냐? 이 후위 연산자는요, 앞에 있는 것까지 먼저 작업을 처리하고 그 뒤에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CNT를 이미 한번 리턴을 하고 나서 증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리턴이 될 때 0이고요 새로 고침 들어가면 이제부터 쭉 올라가요. 만약에 서버가 리로드 됐다, 그냥 수정사항 생기면 얘는 리로드를 합니다. 자, 새로 고침하면 몇으로 떠요? 0으로 뜨는 거죠. 서버가 리로드 되면은 그 전에 쌓였던 건 사라져요. 그래서 0으로 뜨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얘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만약에 요건 어떨까요? 얘가 앞으로 왔다, 전위 연산으로 왔다. 이거 디스 때문에 헷갈리시면 얘 뺄게요. 전위 연산으로 왔다. 서버 리로드 됐고 이제 새로 고침하면 뭐가 나올까요? 1이 나오는 거죠. 연산을 먼저 하고 리턴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린 이유는 전역 변수 이 안에서도 이거 그냥 자바 메서드잖아요. 클래스잖아요. 자바 클래스 안에서 변수 쓰고 메서드 쓰고 뭐 생성자 쓰고 다 똑같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얘가 컨트롤러라는 게 붙어서 어차피 얘는 컨트롤러야 라는 거를 우리가 알지만, 얘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바로서 쓸 수 있는 클래스에 사용 가능한 것들을 못 쓴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변수 쓸 수 있고요. 생성자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자, 얘를 만약에 2로 놓을게요. 그러면 전이연산 말고 후위로 들어갔을 때 자, 서버 리로드가 될 거예요. 됐죠? 들어가서 하면 뭐 나와요? 2가 나오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생성자는 언제 실행된다고요? 아니죠. 생성자는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는 객체를 만들 때 new 해서 USR 홈 컨트롤러 라고 하는 애가 객체로 한번 만들어질 때 실행이 되는 애예요. 근데 우리 객체 만든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럼 얘 어떻게 실행됐어요? 이 생성자가 어쨌든 돌았기 때문에 2부터 나왔을 거잖아요. 그쵸? 우리는 근데 new 얘를 만든 적이 없는데 얘는 왜 됐을까요? 의존성 주입을 우리가 따로 한 건 없어요. 지금 한 건 없는데 이게 얘가 컨트롤러로 쓰일 거라는 거를 명시해 주는 거라 그랬죠. 컨트롤러로 쓰일 때 객체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그 전에는 이 생성자를 적용을 시키려면 객체화를 한번 해야 되고 객체화가 되고 나서 그때 초기화가 될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때 만든 객체만 그렇게 초기화가 될 거니까, 만약에 객체화 하지 않고 얘를 바로 초기화 할 거였으면은 스태틱 붙여주고 이것도 생성자가 아니라 스태틱 블럭에다가 초기화를 했어야만 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디스를 못 쓰겠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똑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럼 이 방식으로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객체화를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저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달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얘는 이미 생성자가 실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편의성 때문에 우리가 스프링을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객체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얘가. 근데 우리 그거 봐, 내부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언제 만드는지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는 쓰면 된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리턴 타입에 우리 인트, 더블 이런 거 해봤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맵이래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리턴이 맵이 돼야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맵을 이렇게 맵만 따로 써본 적은 없긴 한데, 이제 맵을 따로 쓴다고 하면은 리스트에 어레이 리스트 와서 붙듯이 맵도 맵에 해쉬맵, 가장 일반적으로 얘를 많이 써요. 이렇게 와서 붙이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맵에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이 put이라고 있습니다. 키는 1 해놓고 여기는 이런 거 넣어 볼게요. 두 개만 넣어 봅시다. 자, 이렇게 했다. 얘는 숫자로 해볼까요? 어차피 둘 다 상관이 없는 거니까. 밸류의 부분은 오브젝트, 어떤 타입이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맵을 리턴을 하겠다 라고 하면 이 요청 따라 들어가면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얘는 이렇게 나와요. 중괄호가 있죠. 키, 밸류, 키, 밸류.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나오셨을 거예요. 키랑 밸류가 한 쌍인 거니까. 근데 이 중괄호는 뭘까요? 객체의 표현이에요. 객체의 표현. 근데 이제 뭐 맵이나 일반적인 그냥 일반 사용자 정의 객체들은 다 이렇게 중괄호로 감싸져서 나올 거고요. 맵이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어요 또? 네, 리스트가 됩니다. 리스트도 한번 해보죠. 빠르게. 뭐 스트링 같은 거 하나 넣어놓고 3 바꿔놓고 리스트.
list view array list. 그래서 리스트를 보여줄 건데 그냥은 보여줘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list add. 리스트는 add죠. 여기다가 이런 거. 여기서는 숫자 못 넣죠. 우리가 제너릭을 스트링으로 잡았으니까 숫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요청을 보낸다고 하면 리스트는 어때요? 대괄호로 나와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대괄호고요. 리스트, 뭐 배열 이런 애들은 순서가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대괄호로 나오고요. 맵이나 사용자 정의 객체 이런 애들은 순서가 딱히 없죠. 그런 애들은 중괄호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중괄호랑 대괄호를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쓰게 될 제이슨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이 제이슨 타입이 다 중괄호로 엮여서 나올 거예요. 맵의 형태, 객체의 형태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눈에 익혀두시면 좋은 거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리스트 맵은 어떨까요? 상상이 좀 되시나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면 리스트 맵 많이 썼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리스트 맵. 그러면 리스트 add 네 맵. 이 맵 객체를 따로 만들어야 되나? 귀찮은데. 여기 오타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맵 put key value 이런 식으로 했다. 예상이 좀 되시나요? 근데 맵도 하나만 들어가면은 티가 잘 안 날 거니까 두 개 만들어서 넣어볼게요. 맵2.put 여기는 키 합시다. 어차피 다른 맵이라 겹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 각각 하나씩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자, 이거 요청 보내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그쵸? 대괄호 안에 중괄호가 감싸진 형태로 나오겠죠? 이게 맵이고 이게 맵 1이에요. 맵 2, 맵 2. 그리고 각각 키 밸류 이렇게. 이제 예상이 좀 되시죠?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눈에 좀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만 하나만 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롬복 쓰기로 했으니까 DTO나 VO에 해당하는 그 클래스 안에서 변수 만들 때 무조건 프라이빗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여기다가 데이터만 붙이면 우리는 게터세터가 있으니까 이 변수 자체에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게터세터를 통해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가 좋은 거냐면요, 변수에 직접 접근하면 이 변수가 갖고 있는 값들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변수에 직접 접근을 해서 값을 바꿔놓으면 변질될 우려가 큰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근데 게터세터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값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set 메서드를 사용을 해야만 해요. 그러다 보면 변수를 쓸 때보다는 변질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실수로라도 변수를 그냥 직접 접근해서 하려고 했을 때 프라이빗이 걸려 있으니까 안 보인다 할 거잖아요. 그쵸?
대신에 우리는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set 메서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 얘를 빠르게 하나 또 해보죠. 여기는 리턴 타입은 당연히 아티클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아티클에 아티클 new 아티클 하고 만들 건데, 그리고 여기다 아티클을 넘겨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뭔가 되는 게 없으니까 아티클 생성자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this.id 여기에 1 this.title 여기에는 이렇게. 자, 이 요청 보내면 뭐 나올까요? 자, 이렇게 예상이 되시죠? 순서가 없는 객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 정의 객체를 만들면 얘도 어차피 변수가 하나의 키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변수 안에 담겨있는 값이 하나의 밸류잖아요. 그러니까 키랑 밸류가 엮여 있다. 똑같죠? 맵이랑.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맵은 일반 사용자 정의 객체, 순서가 없는 객체를 표현하는 방식인 거고, 리스트 같은 경우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대괄호로 감싸져서 나오는 거고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제 getter setter를 만들긴 했는데 제가 지금 생성자 지웠죠. 여기에 골뱅이 no arg constructor 이러면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아규먼트 인자 없는 생성자를 그냥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인자 없는 생성자는 이거 없어도 만들어져 있겠죠. 생성자 하나는 기본으로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대요. 그럼 이거에 필요한 생성자를 만들어야겠죠. 아티클 하는데 int id 또 string title 매개변수 받아야 되잖아요. 자, 이러면 그냥 생성자 없는 거죠. 이제 얘 갖고 뭐라고 할 거잖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기본 생성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뭐라도 하나 생성자가 있으면 그때는 기본 생성자 생략이 안 돼 버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근데 얘를 만들면 뭐라고 안 하죠. 인자 없는 생성자를 만들어주는 어노테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없는 거는 이렇게 해주는데 있는 것도 해주면 안 되나? 있죠. 이게 all args constructor, 얘는 인자가 있는 매개변수가 필요한 생성자들을 알아서 다 만들어줘요. 어떻게 알아서 만들어주냐? 이렇게. 자, 얘는 뭘 기준으로 매개변수를 인트랑 스트링으로 받았을까요? 아이디랑. 그쵸. 아니요, 아이디랑 타이틀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넣는 인자, 얘가 숫자 하나는 숫자 들어왔고 하나는 스트링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알아서 이 인자를 판단해서 인자 있는 매개변수가 필요한 생성자가 있어야 되네? 그럼 이 or args constructor 이 친구가 일을 해서 이런 생성자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얘는 인자가 없네? 그러면 얘가 일을 해서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롬보 편하죠? 이제 우리는 생성자 만들 필요도 없어요. VO나 DTO 객체 만들 때 그냥 이거 그냥 붙여놓고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생성자를 막 크게 신경 쓸 필요조차도 없어요. 대신에 생성자 안에서 자, 이런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얘는 이 값이 어쨌든 생성자가 있으니까 객체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성자 안에서는 보통 this id는 받아온 id, 뭐 this title은 받아온 타이틀 이런 거 했어야 되죠. 자, 그런 거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 생성자 우리가 안 만들었고 얘가 알아서 만들어 줬는데 왜 값 들어가 있어요? 인자로 받은 값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얘가 알아서 만들어 주면 그 this 해서 받아온 값 넣어주는 그게 기본으로 세팅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이핑할 필요가 없어요. 엄청 편한 거죠. 이래서 롬복을 쓰는 겁니다. 아까 뭐 초반에 설치하고 세팅하고 좀 귀찮았고 문제도 좀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 친구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너무 간편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아티클 저기 JDBC 할 때도 했었나? 베이직이나 JDBC 때나 생각을 해보면은 그 조회수 기능 추가해서 넣을 때 매개 변수 개수 다르게 해서 생성자 2개 만들어 놓고 디스 함수 실행시키는 걸로 1 넘겼죠. 거기서는 생성자가 하는 역할이 그냥 디스 점 뭐에 값 넣어주고 이런 거랑 좀 달랐잖아요.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생성자가 필요하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얘가 해주는 건 딱 기본기, 이 있는 필드에다가 받아온 매개 변수로 값 세팅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드리면, 자, 근데 이거 겹쳐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알아서 만들었는데 또 만들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dis.id에 id, dis.title에 타이틀, 딱 이거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줘요. 이게 필드가 더 여러 개야. 그러면 다 여러 개로 다 해주는 거예요. 받아온 애들로 사용을 해서. 딱 그 역할입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변동사항이 있거나 난 이건 안 할 거야 이런 게 있으면 그땐 그 직접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일단은 요 정도로 하고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네요. 원래 오늘 좀 해서 커밋까지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해보죠. 다음 시간에 기본적인 세팅 값에 대한 커밋을 하나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게시물 작성하는 기능이랑 뭐 리스트 뽑아보는 기능이랑 이런 거 몇 가지만 또 하고 추가 커밋을 하도록 하죠. 앞으로 이런 방식을 써서 계속 쌓아 나갈 거예요. 여기다가 계속 살을 덧붙여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기본적인 스프링부터 사용법, 오늘은 그걸 좀 익혔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수업 전에 만약에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이 이거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마음 먹으면은 웬만한 기능들을 다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하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